눈에 핏발이 서도록 다리에 피가 쏠리도록 자만수만 적었은 내 자소서. 하지만 나만 사랑하는 내 자소서. 이젠 기업도 사랑하게 해주겠다. 누가? 이 다스베이더가 I'm your father. 와 언젠가 정직원이 되길 고대하는 인턴 초짜 MC 신민철입니다. 반갑습니다. 밥보다 책이 더 소중한 문학과 음악의 요정 강백수입니다. 취업 시장에서 더 이상 쩔 수 없는 숙성된 전문가 강민혁입니다. 반갑습니다. 한 주 동안 다들 잘 지내셨죠? 네. 네. 아, 여기서 더 쩔면 더 이상 이제 숙성이라고 볼 수 없는. 네. 네. 그러면은 이제 거의 큰일 유산균, 뭐 요구르트, 요플레 이런 거 되는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네. 치즈, 와인. 야, 근데 뭐 이제 술도 오래 이렇게 된 술이 또 그죠, 그죠. 좋듯이 또 이렇게 네. 오래 이렇게 숙성되시면 또 이제 더 이제 에키스가 또 나오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네. 아 근데 지금 모든 취준생 여러분들이 강쌤을 짤만큼 짜내서 엑기스도 안 남아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다시 쓰며 배우는 이력서 자소서 더 잘 쓰는 방법 다스베이더. 네, 오늘은 11월 특집 두 번째 시간이죠. 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심기일전 정신줄 놓지 말자. 네, 공채 탈락의 아픔에 쩔어 있을 시간이 어딨냐. 다음 공채를 위해서 다시 한번 심기일전하고 정신줄 바짝 붙잡으란 의미에서 저희가 11월 특집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자소서 프로필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단. 빠밤. 네, 자소서 프로필. 이름 장한솔 씨. 학력은 지역 4년제 대학 졸업하셨고요. 국립대 졸업하셨습니다. 나이는 27살이고요. 지원 기업은 한국남부발전입니다. 네. 그리고 향후 지원 기업은 발전사 계열, 화공 직렬이 있는 회사는 모두 지원할 예정입니다. 네, 특이사항으로는요. 수질환경기사, 화공기사, 커말 1급, 한국사 1급, 토익 무려 965점, 그리고 비전공자로 직무 관련 경험이 없어서 자소서 쓸 때 너무 어렵습니다. 서류 전형에서 대부분 강탈했고요. 1년 반 동안 면접이 딱 한 번밖에 없었습니다. 네, 이렇게 프로필을 받아봤고요. 비전공의 영역에서 무언가 좀 도전한다는 게 사실 막연하고 어려운 부분이 있죠. 쉬운 일은 아니죠. 저도 알지만, 네. 그래서 응원하고 싶습니다. 네. 강쌤은 프로필 이렇게 딱 보셨을 때 어떤 느낌 드셨어요? 커말이라든지 한국사라든지 토익이라든지 역시나 그리고 쌍기사를 가지고 있다는 부분 뭐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는 학업 성취도라든지 성실함이라는 거는 정말 보여지고 있는데 근데 이제 1년 반 동안 면접 딱 한 번 봤다라고 하니까 물론 서류 전형에서도 많이 떨어졌을 거고 아마 필기 전형에서도 좋지 않은 결과를 좀 얻을 수 있었을 것 같긴 네. 한데 그만큼 지금 뭐 이쪽 지원하는 분들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정말 안타깝다라는 말로 일단 시작을 좀 해야 될 것 같고 오늘 특히나 또 도움을 많이 들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제일 걱정되는 거는 서류를 좀 그래도 통과도 해보고 면접도 종종 가고 이래야지 좀 힘 안 빠지고 맥 빠지지 않게 그렇게 계속 취업 준비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서류 넣어도 계속 안 불러주니까 그렇죠. 본인이 지치고 맥 빠질까 봐 저는 그 부분이 제일 우려가 됩니다. 거기다가 이제 날씨도 되게 쌀쌀해지고 그러니까 괜히 기분 자체가 굉장히 다운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좀 속 시원하게 좀 네. 허심탄회하게 이따가 또 얘기도 들어보고 해야 될 것 같네요. 네. 근데 한솔 학생이 지원하는 분야가 발전 계열이잖아요. 네. 네. 저희가 지금까지 받아본 것 중에서는 처음인 것 같은데 어떤 기업들이 좀 있을까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한국전력 공사 산하에 5개의 이런 지역과 관련된 이제 발전 부분의 이런 회사들을 별도로 이제 분사했다라는 개념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네. 아까도 얘기했지만 한솔 학생 쌍기사잖아요. 네. 네, 수질 환경 기사나 화공 기사 자격증이 있다고 했는데 네. 이게 발전 계열이랑 딱 맞아 떨어지는 건지 아니면 또 발전 계열은 또 어떤 식의 준비가 필요한 건지 궁금하네요. 여러분들이 만약 발전사에 대한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목표가 명확하진 않다. 그러면 일단은 한국전력공사의 그 가산점 요소들을 바탕으로 준비해 주시는 게 굉장히 안정적인 방법이고요. 그리고 보통 사무직 같은 경우에는 100대 1이 넘어가는 경쟁률이고 우리 지원자가 지원하는 이제 이공계 베이스의 직무들은 한 80대 1 정도의 경쟁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말이 80대 1이지 이게 80명 중에서 나 혼자 합격한다라는 게 이게 정말 만만치 않은 경쟁률이에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지원자들 입장에서 더 어렵게 느껴질 수밖에 없고
서류 전형도 뭐 쉽지 않겠지만 결국은 또 필기 전형에서 많은 사람들이 다 탈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애로사항이 있을 겁니다. 특히나 지금 지원하는 남부발전 같은 경우에 채용형 인턴을 통해서 인턴 업무를 수행하면서 나중에 전환이 되는 케이스인데, 근데 뭐 대부분 이제 막 90% 이상이 전환이 되기 때문에 내가 나중에 인턴하다가 잘 안 돼가지고 안 되면 어떻게 하지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성실하게 근무하시면서 기본적인 부분들만 따라가신다면 대부분 전환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는 거 좋을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제가 뉴스를 봤는데 그 코레일에 지원하신 분이 이름이 네. 그 만화책 주인공으로 해서 그 제출하셨더라고요. 근데도 합격을 했어요. 공기업 자소서에는 적부 판정만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는 뭐 예를 들어 내가 한국전력공사를 지원한다. 거기다가 약간 심한 말로 해가지고 거기에 그냥 바이트 수만 채우면 합격을 한다라는 거죠. 그냥 어떻게 얘기하면 이게 말이 안 된다 하지만 또 어떻게 얘기하면 그만큼 블라인드 채용으로 진행한다. 약간 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근데 그런 부분들은 어차피 또 필기전형 단계에서 신분증을 확인해가지고 입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만화책 주인공으로 이름을 했는데 신분증이 만화책 주인공 이름이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차피 보진 못합니다. 근데 너무 장난식으로 해가지고 지원하는 거는 다른 지원자들한테도 예의가 아니기 때문에 네. 그런 분들은 자제를 좀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소서에다 뭐 카카로트 이런 거 써. 베지터. 그렇죠. 그러면 이제 한국 남부발전 이름도 잘 안 붙네요. 네, 한국 남부발전 자소서에는 어떤 문항들이 준비가 되어 있나요? 일단은 몇 개 항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원 동기와 분야에 관한 기대 수준, 목표보다 더 높은 수준의 결과를 내기 위해 노력한 경험을 기술해라. 일단 기본적으로는 그 처음부터 조직위의 능력에 대한 부분을 요구를 하고 있어요. 그 많은 발전사가 있는데 왜 꼭 또 한국 남부 발전이냐 이렇게 얘기하면 사실은 굉장히 할 말이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학생들이 좀 더 어렵게 느껴질 수는 있지만 그래도 명확하게 남부발전이 이제 가고자 하는 방향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다라는 부분, 그걸 명확하게 좀 써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 목표한 수준보다 더 높은 수준의 결과를 내기 노력했던, 자, 이 부분은 가급적이면은 직무 수행 능력에 대한 부분을 좀 작성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지원하는 직무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과 관련된 경험 중에서 우리 지원자가 좀 더 향후에 업무를 잘 수행하기 위해서 높은 수준을 가지고 그동안 꾸준하게 노력했던 그런 부분 작성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은 본인이 속한 조직에서 모두를 위해 기꺼이 나섰던 경험. 자, 모두를 위해 기꺼이 나섰다라고 하는 건 대부분 희생과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역개척 능력 중에서 대인관계 능력, 팀워크나 아니면 직업윤리 능력 중에서도 우리 지원자가 좀 더 조직을 위해서 헌신했다라는 측면에서 공동체 윤리의 책임의식을 좀 더 강조하는 것도 좋은 항목이 되겠습니다. 자, 3번은 남들과 다른 생각으로 새로운 시도를 하였거나 기존의 것을 획기적으로 바꾼 경험. 이건 뭐 지난주에 우리가 이야기했던 그 아이디어와 관련된 부분일 수도 있는데, 그 새로운 시도와 기존의 걸 획기적, 자, 획기적 이 단어를 그냥 지우셔도 돼요. 왜냐면 획기적으로 얘기하면 벌써부터 할 말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조금이라도 개선했던 것들이 있다면 선제적으로 문제를 도출하시고 원인 분석에 맞춰서 적절한 해결 행동을 했던 부분을 강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4번 항목은 여러분들 지금 자기소개서를 제가 지금 보고 있는데, 그 지금까지의 경험 중 상대방을 설득하여 목표한 것을 함께 이루었던 경험인데, 오늘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예정이거든요. 공공기관 지원하다 보면 이게 거의 단골 질문으로 나올 정도로 이 대인관계 능력의 갈등 관리나 협상력과 관련된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라서 타인에 대한 의견 공감, 그리고 상대방 의견에 대해서 그 배경 이해, 그리고 거기에 맞는 적절한 솔루션을 바탕으로 조율해 나가는 모습, 그걸 강조하시면 좋은 항목이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자소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솔 학생이 작성한 자소서 두 분 다 읽어보셨을 텐데요. 네. 먼저 20자 총평 들어보도록 할게요. 인성이나 윤리를 묻는 질문이었다면 더 좋았을 듯, 이렇게 20자 정리를 했거든요. 네. 설득을 한 과정이기는 한데 저는 이 이야기가 조금 윤리를, 나의 이제 직업 윤리 의식을 드러내거나 이런 부분이었다면 더 적합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나쁘지 않지만 너무 기계적이고 인간미가 조금은 추가돼야 될 것 같다. 이런 정도로 정리하고 싶어요. 네. 제가 자소서를 읽어봤는데 굉장히 정제가 많이 된 자소서예요. 이 정도면 자소서 잘 쓴 겁니다. 네. 그래서 제가 오늘 뭐 뒷부분에 개선사항을 좀 드리기 위해서 뭐 일부 내용에 대한 피드백을 좀 이렇게 비판을 할 수는 있겠지만은, 전반적으로 봤을 땐 이 친구는 자소서를 굉장히 기계적으로 들어갈 거 다 쓰고 있어요. 근데 왜 아까 제가 인간적이지 않다라고 했냐면,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이렇게 했다, 이렇게 했다, 이렇게 했다. 이 노력을 위해서 이런 거 했다, 이런 거 했다, 이런 거 했다. 약간 스토리에 대한 부분은 많이 생략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영양을 쌓았고 영양을 쌓았고 영양을 쌓았다. A, B, C 영양을 쌓았다가 아니라 A, B 영양을 쌓아가는 과정에서 나의 어떠한 부족함을 느꼈기 때문에 더더욱더 C의 영양을 쌓을 이렇게 뭔가 자기만의 어떤 스토리가 좀 들어갔으면 더 좋은데 우리 친구는 이 항목에서 들어가야 되는 부분을 굉장히 기계적으로 잘 넣어가지고 네. 누가 보면은 되게 좋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나쁜 부분은 아니지만 분명히 그 기계적 측면에서 다소 나열되고 있다는 느낌은 이따가 제가 좀 피드백을 드리면서 좀 지워야 될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이 모든 평가는 취준생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여러분이 잘 됐으면 하는 마음에 하는 것들이니까요. 너무 이제 마음 상하지 마시고요. 한번 응원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셋, 넷. 잘 됐으면 좋겠다. 너 취업하면 정말 좋겠다. 빵! 네, 그럼 오늘의 자소서 다스베이더가 꼽은 문제의 항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남부발전 자소서 4번 항목입니다. 상대방을 설득해 목표한 것을 함께 이루었던 경험을 기술하라. 근데 이런 질문들 네. 설득하고 이런 거 예. 빠지지 않는 질문인 것 같아요. 이것도. 그렇죠. 아주 단골 질문이죠. 이 질문을 답할 때는 어떤 부분을 좀 중요하게 다뤄야 되나요? 나의 어떠한 논리성을 강조하기에 앞서서 상대방이 나와 다른 의견을 내는 거에 대한 목적과 그 배경을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객관성만 너무 가지려고 하지 말고 논리적인 것만 너무 강조하려고 하지 말고 상대방에 대한 공간과 배경을 이해하면서 거기에 맞춰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전략들 많이 실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설득하면 근데 반할 것 같아. 그치? 오. 그렇잖아. 자, 그럼 다스 법칙 첫 번째, 평가 의도를 파악하라. 네. 평가 의도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질문은 뭘 물어보고 있는 건가요? 네. 그 10가지 직업기초 능력 중에서도 대인관계 능력 안에 보면 갈등 관리, 협상 능력 이런 게 있어요. 네. 그래서 그 두 가지 부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실 수 있어야 되고요. 거기에 들어가는 평가 지표는 앞부분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공간과 배경, 원인 파악, 그리고 거기에 맞는 솔루션을 제안하는 3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디테일한 부분은 자소서 내용과 뒷부분의 증명 단계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잘 쓴 자소서 축에 든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크게 막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네. 자, 일단은 여기서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 뭐냐라고 봤을 때는 앞부분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그 동료들을 설득하였습니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부터 이제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말 그대로 본인의 어떤 객관성만 가지고 설득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앞부분에서 얘기했던 공간과 배경 이해에 대한 지표가 생략되었다는 것 자체가 가장 큰 문제예요, 일단. 자, 그리고 이 앞부분에서까지가 이제 말 그대로 상황 설명이란 말이에요. 물론 이게 요약된 건 맞지만 제가 풀 버전을 보더라도 상황 설명 역시나 너무 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이 너무 아쉽다. 그리고 그 방송을 할 때 우리 백수 씨가 저한테 이 자소서가 약간 좀 갈등이나 이런 설득이나 이런 게 아니라 약간 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저도 그렇게 좀 생각해 보니까 그게 느껴지더라고요. 왜냐하면 지금 물론 메인은 요 부분이 맞지만 지금 앞부분에 보면 그 직업윤리에 해당되는 좀 조건이 지금 제시가 됐거든요.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동료의 제안은 어떻게 보면 약간 편법이나 약간 옳지 않은 방법을 지금 제안한 거거든요. 네. 그런 상황에서 우리 지원자가 나도 솔깃하긴 했지만 뭐 동료들을 설득했다 이렇게 해버리니까 여기까지의 뉘앙스상으로 보면은 직업윤리 능력의 정직이라든지 원칙 준수에 대한 부분을 쓸 것처럼 느껴졌어요. 네. 이 소재가 안 되는 건 아니지만은 너무 지나치게 주변 사람들을 깎아낼 필요가 있었느냐라는 게 저는 약간 좀 아쉬운 부분이고요. 이런 설득이라든지 협상에 대한 부분에서는 목표나 방법의 불일치에 있어서 상황을 만들어주는 게 좀 더 자연스럽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번거로운 과정이라 저 또한 솔깃했지만 동료들을 설득했다. 근데 솔깃했지만 왜 이 동료들을 설득했느냐 이유가 생략되었기 때문에 본인이 좀 직업윤리라는 상황을 만들었기 때문에 설득을 강조하더라도 직업윤리적 관점에서 왜 이러한 선택을 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이야기를 하기에는 역시나 글자 수에 대한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본인 스스로 소재를 난이도를 굉장히 높은 걸 잡았기 때문에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작성이 좀 어려워지게 됐다라는 게 일단 포인트고요. 자, 제일 중요한 부분은 아까 이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배경에 대한 원인 그 존중이잖아요. 근데 지금 얘네가 편법을 쓰는 걸 존중하기가 어려운 거 아니냐 할 수는 있지만 이것도 존중이 가능해요.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가지 일을 수행해야 되는 과정에서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것도 존중이야. 네. 그러면 이 친구들이 정말 어쩔 수 없이 이런 선택을 한 것인지, 왜 이러한 방법을 제안한 것인지 그 원인을 이해할 수 있다면 내가 좀 더 효율적인 설득이 가능하다는 생각에 라는 원인 파악 노력이 들어가 줘야 돼요. 근데 그게 다 지금 생략됐단 말이야. 그래서 뭐 미생물의 활동은 항상 일정한 것이 아니므로 변수가 있을 수도 있고 활성 정도를 측정하면서 혹시나 발생할 수 실수를 알아낼 수 있다는 의견을 내었다. 이걸 누가 몰라요. 거기 있는 사람들 다 알지. 너무 도덕 교과서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당연한 거기 때문에 그 사람들 이걸 모르는 게 아닌데 그렇죠. 이런 제안을 했다는 건 분명히 다른 이유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활성 정도를 측정한 다른 논문들을 소집하여 각 실험이 측정한 시간 간격에 따라 어떤 결과를 나타내는가를 보여주었다. 이것도 알죠. 그러니까 이렇게 과정을 시켰겠지. 그래서 틀린 얘기는 아닌데,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게 표면적으로 기계적인 방법을 통해 썼다라는 것도 너무 아쉬운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이렇게 강쌤의 평가를 함께 들어봤는데요. 백수 씨는 자소서 보면서 뭔가 네. 작가적 관점에서는 거슬리는 부분이나 이런 게 좀 있었을까요? 좀 전혀 다른 얘기인데요. 예. 여기 마지막 문장에 보면은 한국 남부 발전에서도 의견이 상충할 때 이를 피하지 않고 서로의 이견을 조율하여 공동의 목표를 이룩하는 직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전반적으로 보면은 어려운 한자어를 쓰기를 좋아하는 친구인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경우에 분명히 한두 군데에서는 이 잘못된 표현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목표를 이룩하는 직원, 이것보다는 목표 달성을 이룩하는 것이 좀 더 자연스러운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실수들을 줄이려면 우리가 좀 더 쉬운 표현으로 바꿔 쓸 수 있는 거는 바꿔 쓰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이제 제대로 쓰는 방법을 알아봐야겠죠? 다스 법칙 두 번째, 증명하라입니다. 어떻게 증명을 하면 될까요? 일단 수정한다라는 느낌보다도 내용을 추가를 해줘야 돼요. 증명을 위해서는 이 사이에 아까 얘기했던 공감에 대한 부분과 그 다음에 이제 말 그대로 배경 이해에 대한 부분이 추가돼야 되는데, 근데 어쨌든 이 자소서는 판단을 하셔야 될 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앞에 소재 자체가 어떻게 보면 난이도가 좀 높아졌기 때문에 본인이 다시 쓸 거냐 소재를, 그러면 전반적인 내용을 다 다시 써야 되는데, 어쨌든 증명을 위해서는 본인이 이 자기소개서 안에 내가 타인의 의견에 공감하기 위해서 노력한 모습이 드러나느냐, 그 다음에 타인이 대체 왜 그런 생각을 갖는지 파악하기 노력했다는 게 드러나느냐, 거기에 맞는 해결책을 제안했느냐, 그 세 가지가 이 자소서 내에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를 바탕으로 증명이 됐다 안 됐다로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제가 지금 방송에서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지표 세 가지를. 야 인간아, 너가 한번 써봐라. 그 글자 수 안에 세 가지를 다 담을 수 있느냐. 담기 어렵다는 거 인정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제가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 게 세 가지를 다 작성하라는 게 아니에요. 때에 따라서는 본인의 상황에 따라서는 실질적으로 세 가지 중에서 두 가지만 할 수는 있거든요. 그러면 최소한 두 가지 정도만 담아주시면 증명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번에 보니까요. 네. 발전 기업들이 이제 기존에는 적부 판정 정도만 했었는데 네. 이 자소서부터 딱 거르기 시작하면서 올해부터는 굉장히 서류 전형 통과하기가 어려워졌더라고요. 예. 이게 왜 이렇게 바뀐 건가요? 일단은 어떻게 보면 그 기업 입장에서는 그 서류 전형부터 시작해서 우리 공사에 정말 관심이 많은 이제 그러한 지원자를 선별하기를 원해요. 특히나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는 뭐 안정성이 강점은 맞지만 입사해가지고 뭐 지역 근무라든지 뭐 순환 근무라든지 본인이 생각했던 그런 근무 환경이 아니다 보면은 또 퇴사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성의 있게 자기소개서를 작성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진지하게 우리 공사에 대해서 고민한 흔적을 좀 보여줘야 됩니다. 그리고 직무 수행에 도움이 되는 그런 역량들을 보고 싶어하는 니즈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학생들 입장에서는 그동안 발전사 지원할 때 뭐 한국전력공사처럼 자기소개서 적부만 판정해주면 그냥 부담 갖지 않고 작성을 하고 싶은데 항목이 또 이렇게 어렵죠. 게다가 지금 그 1차 서류에서 우리 지금 지원하는 남부발전 같은 경우에는 한 30배수 정도만 다음 전형으로 넘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좀 더 부담이 될 수는 있는데 최종 면접을 합격하기 위해서라도 어차피 자소서 잘 써야 돼요.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조금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성의 있게 자소서를 작성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광탈의 원흉을 합격의 한 줄로 만드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이 누군가를 설득한 이야기가 되려면요. 음. 우리 그런 말 자주 쓰잖아요. 야, 너 걔 말도 좀 들어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 의견이 부딪혔다
어떤 상대방이 왜 그런 의견을 낼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 한번 써보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강쌤은요? 한 줄을 바꾼다고 될 자소서는 아닌 것 같아요. 예. 맞아요. 전반적으로 뭐 그렇게 앞부분에 제가 얘기했지만 기계적으로 어느 정도는 좀 담아낸 것처럼 보이긴 하는데 세부적으로 보다 보면은 자신만의 노하우가 조금 없다라는 게 제가 조금 지적을 좀 해주고 싶거든요.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역지사지를 통해서 타인의 의견을 공감을 하고 자기만의 방법으로 설득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강민혁이가 우리 취준생들하고 이야기할 때 협상 전략은 뭐냐면 저는 유화 전략을 많이 펴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잘한다. 이런 전략이 학생들한테 잘 통하거든요. 이런 방법들은 틀린 방법은 아니지만 너무 기계적이기 때문에 많은 지원자들과 차별화가 안 된다. 그런 부분들은 주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한솔 학생의 우리가 자소서를 이렇게 좀 첨삭을 하고 있지만 네네. 사실 자소서도 좀 쓸 줄 아는 학생이긴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여러모로 좀 준비도 많이 돼 있고 쌍기 네. 사고 그런데도 이제 계속 떨어지고 점점 더 어려워지고 이러니까 멘붕이 오지 않을까 좀 걱정이 되네요. 아, 그게 제일 걱정이죠. 우리가 그래서 좀 전화해서 좀 도닥도닥을 좀 해주고 얘기도 좀 들어주고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궁금한 것도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네, 빨리 전화해보세요. 네, 전화 한번 연결해 볼게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기 다스베이더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장한솔 학생 맞으시죠? 네네. 네, 지금 뭐 하고 계세요? 지금 방송 보면서 자소서 수정하고 있었거든요. 아, 보고 계셨구나. 네, 아유, 보면서 많이 막 속상하고 막 그랬던 거 아니죠? 아니요. 아우, 다행입니다. 감사했어요. 저희 다 한솔 학생 잘 되라고 한솔 학생이 만드는 전기를 쓰고 싶어서 다 이런 거니까 네네. 네네 이해해 너무 주시고 감사하죠. 네네네 네, 혹시 그 탈락이 굉장히 자주,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 요새 좀 멘탈적으로 좀 힘드시진 않은지 여쭤보고 싶은데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요. 네, 한창 많이 떨어질 때는 되게 힘들었는데 네. 조금 마음을 편하게 먹으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그래도 요즘은 괜찮은 것 같아요. 오늘 강쌤 첨삭해 주셨어요. 네. 네 어떤 생각 드셨어요? 사실 저도 그런 부분이 되게 고민이었는데 그 부분을 되게 딱 집어서 말씀해 주셔가지고 되게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반갑습니다. 강민혁이에요. 네, 안녕하세요. 네, 좋습니다. 자소서를 보니까 굉장히 오랫동안 자소서를 썼다라는 게 느껴져요. 예, 구성상에도 보면은 두 갈씩으로 쓰고 상황 쓰고 생각 행동 쓰고 마지막에 깨달은 점이나 성과 그다음에 각오에 대한 부분까지 굉장히 매뉴얼에 가까운 구성을 지금 작성을 했거든요. 근데 깊이에 있어서는 아까 제가 이제 얘기했던 것처럼 좀 지표, 즉 이 항목의 평가 의도에 맞춰가지고 디테일하게는 참 쓰지 못하지 않았을까. 그게 조금 아쉬웠던 부분인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혹시 오늘 뭐 지금 영상을 보셨다고 하니까 추가적으로 또 궁금한 게 있거나 애로사항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비전공자라서 직무 관련 경험이 거의 없고 뭐 서비스직 아르바이트라던가 뭐 팀홀리데이 이런 경험이 있는데 이런 것만 자소서에 쓴다면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게 아닌가라는 고민이 있거든요. 지금 전공이 뭐고 지원하는 직무가 정확하게 뭐예요? 저는 전공은 농대 쪽인데 생물과 화학을 결합한 쪽을 배웠어요. 근데 제가 지원하는 곳은 화학 공학이라서 조금 그러니까. 관계는 있지만 그렇게 가깝지 않아요. 아, 그래서 더 이렇게 했구나. 원래 화공 계열은 맞는데 메이저 화공 쪽은 아니다 보니까 이제 그게 조금 비전공이라고 느껴졌나 보네요. 그렇죠? 네, 맞아요. 배웠던 게 달라서 적용이 안 되더라고요. 맞아요. 아, 그랬구나. 야, 이거 참. 근데 나름 그래도 화공기사를 따면서 본인이 이제 부족했던 전공 관련된 지식은 어느 정도 좀 보완이 됐기 때문에 저는 그래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상대적으로 불리한 건 맞지만 본인이 할 수 있는 공부는 좀 하신 것 같고, 근데 상대적으로 걱정을 좀 덜 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그 화학공학 전공자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직접 경험을 갖고 있는 친구들이 많이 없어요. 물론 그 관련된 회사에 근무하다가 퇴사를 해가지고 발전사로 지원하는 친구들이 꽤 있긴 하지만 상대적으로 그런 친구들의 비율이 높지 않기 때문에 본인이 그 직접적인 경험이 없다라는 것을 막 본인의 뭐 아킬레스건으로 생각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좀 보여지거든요. 네 그러면 한솔 학생 네.
그 여태까지 해왔던 고급스러운 이런 대화들에 비해서 좀 상대적으로 황당한 질문을 하나 던질 건데요. 저희 공식 질문이라 가지고요. 네. 나를 탈락시킨 한국 남부 발전에 한마디 하신다면요? 아, 저 사실 이번 하반기 서류가 붙어가지고 아, 네네. 이제 시험을 칠 기회가 있는데 네. 이제 좀 기대를 가지고 탈락시킨 분들을 이제 선배님들로 만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 네. 드디어 좋아요. 네, 반전을 만들 기회가 주어졌군요. 네. 네, 저희 진심으로 응원하고요. 네. 누구보다 성실하게 그동안 생활해 오신 것 같아요. 네, 절대 노력이 배반당하지 않을 거라고 저희 믿고요. 네,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럼 지금까지 저희가 문제 의도를 파악하고 증명까지 해봤는데요. 이제 다스 법칙 세 번째를 알아봐야겠죠. 다스 법칙 세 번째, 각인시켜라입니다. 일단 구성적인 측면에서 봐야 되겠죠. 그래서 앞부분의 상황 설명을 좀 줄이는 게 일단은 중요할 것 같고요. 지금 뭐 저한테 보내준 자기소개서를 제가 좀 읽어보니까 네. 마찬가지로 소제목은 잘 안 쓰시더라고요. 그런데 나름 첫 번째 문장에 뭐 두괄식을 통해 가지고 이걸 쓰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 소제목과 두괄식 부분에 그 공동 실험을 하는 과정, 자 하는 빼 공동 실험 과정에서 발생한 의견 차이를 어떠한 설득을 통해 해결한 경험이 있으면서 노하우를 여기 담았으면 좋겠어. 그래야 이 글이 일관성 있게 보이거든요. 네. 그래서 앞부분의 문장 두괄식을 좀 더 정교하게 본인의 노하우까지 담아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상황 설명을 줄이시고 이제 줄인 글자 수에다가 이 부분에 이제 종중과 이제 원인 파악에 대한 부분 좀 적절하게 넣어주시고요. 여기 보시면 우리 지원자는 꼭 마지막에 뭐 한국 남부 발전에서도 의견이 상충할 때 이를 피하지 않고 어쩌고 해서 뭐 지원이 되겠습니다 해서 뭐 이거 쓰는 게 나쁘진 않아요. 근데 이게 우선순위는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글자 수가 부족하면 과감하게 버리셔도 됩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생각과 행동 부분에서 얼마나 증명이 되는가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글자 수의 비율을 조절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다스베이더는 한국 남부 발전에 지원했다가 광탈한 장한솔 학생의 자소서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제 정리할 시간인데 유념해야 될 부분들 한 가지씩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가끔씩 보면은 이런 뭐 설득이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어떤 방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사실 질문에서 묻는 것은 육하원칙 중에서 굳이 이야기한다면 어떻게인 것 같아요. 어떻게 했느냐. 근데 다른 부분들을 설명하느라 그 부분들을 놓치는 우를 가끔씩 범하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어떻게 좀 집중했으면 좋겠다로 저는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아까 우리 학생이 비전공자로서의 그런 애로사항을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그 부분 굉장히 공감이 좀 되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취업준비생 여러분들은 바꿀 수 있는 고민과 바꿀 수 없는 고민을 구분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비전공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걱정은 사실 고민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네. 결과적으로 그럼 그 부분이 있는 만큼 본인이 더 채울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에 집중하시고 거기에 맞게 준비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비전공 같은 경우에는 외부 교육 과정이라든지 우리 학생처럼 기타 자격증을 취득한다라든지 관련된 노력들을 굉장히 좀 많이 강화하고 해결할 수 있는 고민에 집중하신다면 좀 더 시간을 효율적으로 보내고 목표 달성도 좀 더 빨리 이뤄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준비하신 만큼 아까 백수 씨가 말한 것 같이 노력이 배반하지 않기를 꼭 저희도 기원하면서 응원하겠습니다. 이번에 꼭 좋은 소식 들려주시면 저희도 너무 기쁠 것 같아요. 네, 그럼 오늘도 다스베이더의 공식 3가지 평가 의도를 파악하라, 증명하라, 그리고 각인시켜라 이 3가지 잊지 마시고요. 오늘 시간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소서 나만 사랑하지 말자. 기업이 사랑하는 자소서. 다스베이더가 알려주마. 셋, 넷. 잘 됐으면 좋겠다. 너 취업하면 정말 좋겠다. 빠!